안녕하세요. 2021년 제2회 컴퓨터 응용 선반 기능사 필기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재료의 인장시험 결과 얻어진 응력 변형률 선도에서 응력을 증가시키지 않아도 변형이 연속적으로 갑자기 커지는 현상. 자, 여기 보시면 이 응력을 증가시키지 않아도 변형이 연속적으로 갑자기 커지는 현상을 답은 항복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의 핵심 키워드는 응력을 증가시키지 않아도 변형이 연속적으로 갑자기 커지는 현상인데요. 먼저 우리가 응력 변형률 선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인장시험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인장시험은 시험기 양끝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시험기가 있는데 이 시험기 양끝에 우리가 시험편을 축 방향으로 이렇게 천천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게 지금 시험편인데 여기를 축 방향으로 이렇게 천천히 잡아당기면서 끊어질 때까지 변형에 대응하는 이 하중을 측정해서 금속재료 여러가지 기계적 성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험편에 보면 여기 보시면 시험편이 1호하고 이렇게 4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편을 저런 인장 시험기에 축 방향으로 걸어서 인장 시험을 하는데 이런 인장 시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인장 강도, 연신율, 단면 수축률, 항복점, 비례 한도, 탄성 한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문제에 보면 이런 인장 시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인장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응력 변형률 선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응력 변형률 선도가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Y축이 하중 그리고 X축이 연신율 변형량이 되겠습니다. 변형량. 그래서 먼저 보시면 응력 변형률 선도는 뭐냐면 물체에 작용하는 하중에 의해 내부에 생기는 이 응력과 변형과의 관계를 나타낸 선도입니다. 우리가 하중에 따라서 응력과 변형과의 관계를 나타낸 선도인데요. 먼저 이제 선도와 같이 보시면 비례 한도가 있습니다. 자, 이 비례 한도는 A점까지 응력과 연신율이 비례해서 직선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 하중하고 이 변형이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례. 자, 이 비례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례 한도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탄성 한도가 있습니다. 탄성 한도. 점 B까지 시험편에 작용될 응력을 제거하면 변형된 길이가 처음의 길이로 되돌아감.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철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하중을 가합니다. 자, 하중을 가하면 철사가 이렇게 휘겠죠. 자, 이때 하중을 제거했을 때 이 철사가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그것을 탄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때의 탄성 한도를 이 B로 합니다. B로. 즉 하중을 이렇게 가해가지고 이 B점까지 됐을 때 하중을 제거하면 다시 변형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탄성 한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 나왔던 항복 현상이 있습니다. 자, 항복 현상은 뭐냐면 점 B를 초과하여 하중이 계속 작용하면 응력과 연신율과의 관계는 비례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점 C에서 갑자기 하중이 감소하면서 하중이 D점으로 떨어지고 하중을 더 이상 증가시키지 않아도 시험편은 늘어난다. 우리가 이런 현상을 항복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이 C에서 D를 보시면 하중이 증가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변형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를 우리가 항복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 C를 우리가 상항복점, 이 D를 아래에 있다고 해서 하항복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갑자기 하중이 감소하면서 하중이 D점으로 떨어지고 하중을 더 이상 증가시키지 않아도 시험편은 늘어난다. 자,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자, 문제에서도 여기 보시면, 자, 응력을 증가시키지 않아도 연속적으로 변형이 갑자기 커지는 현상을 우리가 항복 현상이라고 합니다. 항복 현상. 자, 나머지를 한번 보시면, 자, 이제 인장 강도가 있습니다. 인장 강도. 자, 인장 강도는 뭐냐면 인장 시험을 하는 도중에 시험편이 견디는 최대의 하중, 즉 점 2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최대의 하중을 시험편에 원 단면적으로 나눈 값을 우리가 점 2를 우리가 인장 강도라고 합니다. 인장 강도. 자, 인장 시험을 하는 도중에 시험편이 견디는 최대 하중. 자,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인장 시험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끊어지기 전에 최대로 견딜 수 있는 하중을 우리가 최대 하중이라고 하죠. 최대 하중. 자, 최대 하중인데 이 최대 하중을 자, 원래 단면적으로 해가지고 계산하는 게 우리가 인장 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자, 여기 보시면 파괴 강도가 있습니다. 자, 파괴 강도는 뭐냐면 최대 하중 후에도 계속적으로 하중을 가하게 되면 어느 한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네킹이라는 게 생기면서 시험편 단면은 급속히 줄어들어서 파괴가 됩니다. 여기 오타가 났는데 파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지금 최대 하중인 2는 우리가 인장 강도, 인장 하중이 되겠고, 자, 이 F가 바로 파괴 강도가 되겠습니다. 파괴 강도.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아까 이 알루미늄 시험편이 이렇게 단면이 줄어들면서 네킹이 발생해서 이렇게 하중이 생기는 거고, 주철도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파괴가 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항복 현상입니다. 항복 현상. 즉,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지금 여기에 보면 이렇게 탄성 변형으로 나타냈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탄성, 즉 힘을 줬다가 힘을 제거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고, 이 항복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넘게 하중을 두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소성 변형이라고 합니다. 소성 변형.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자세하게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로 돌아가서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자, 다른 구리합금에 비하여 강도, 경도, 인성, 내마멸성, 내열성 및 내식성 등의 기계적 성질 및 필요성이 우수하여, 자,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선박용 추진기 재료. 자, 우리가 선박의 프로펠러 재료로 활용되며, 요것도 중요합니다. 자기 풀림 현상이 있는 거. 자기 풀림 현상이 나타나는 청동. 자, 청동이니까 여러분 구리합금이겠죠. 자, 정답은 알루미늄 청동이 되겠습니다. 알루미늄 청동. 자, 우리가 이 청동에 알루미늄을 첨가한 것으로서 이 알루미늄 산화물이 우리가 피막 때문에 내마모성, 내피로성, 내식성 등이 매우 좋고, 황동과 청동에 비해 상당히 단단하여 인장 강도와 인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박용 추진기 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알루미늄 청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루미늄 청동은 자, 베어링, 부싱, 기어, 벨트 시트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선박 프로펠러 뜨는 선박용 추진기 재료를 우리가 알루미늄 청동으로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가장 핵심 키워드는 선박용 추진기 재료와 자기 풀림입니다. 정답은 알루미늄 청동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베릴륨 청동은 우리가 베어링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뒤에 문제 나오니까 한번 그때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펄라이트 주철이며 흑연을 미세화시켜 인장 강도를
245메가파스칼 이상으로 강화시킨 주철로 피스톤에 가장 적합한 것. 자, 피스톤. 자, 먼저 중요한 게 펄라이트 주철. 이게 좀 중요하고, 자, 흑연을 미세화시킨다.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장 강도를 245메가파스칼. 그 다음에 피스톤에 사용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고급 주철입니다. 우리가 고급 주철. 자, 고급 주철인데 나중에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고급 주철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렇게 거꾸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우리가 주철에는 먼저 이렇게 보통 주철이 있습니다. 자, 주철에는 이렇게 보통 주철이 있는데 자, 보통 주철은 우리가 회주철을 대표하는 주철이고 값이 쌉니다. 그리고 기계 가공성이 좋아서 값이 싸고 그래서 주로 일반 기계 부품, 또한 수도관, 공작기계 베드, 기계 구조물의 몸체. 자, 우리가 시험 보는 선반의 베드에도 이런 보통 주철이 사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중요치가 않으니까 별로 시험에 잘 안 나오겠죠. 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이 고급 주철입니다. 고급 주철.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필히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고급 주철은 먼저 인장 강도가 245메가파스칼. 그 다음에 강력하고 내마멸성이 우수한 곳. 그 다음에 흑연이 미세하고 균일하게 활 모양으로 구부러져 분포한다. 그래서 흑연이 미세하게 균일하게 분포되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바탕은 펄라이트 조직이라는 거. 그래서 펄라이트 주철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대표적인 고급 주철은 우리가 미아나이트 주철입니다. 미아나이트 주철. 자, 이 미아나이트 주철은 두께의 차이에 의한 성질 변화가 아주 적어 자동차 피스톤 링에 사용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고급 주철의 대표적인 게 미아나이트 주철이고, 미아나이트 주철은 자동차 피스톤 링에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지금 옆에 보시는 게 우리가 자동차 엔진에 들어가는 피스톤인데, 이게 지금 여기가 지금 피스톤이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실린더. 자, 실린더가 되겠고, 자, 이게 이제 커넥팅 로드인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지금 피스톤 링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피스톤 링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피스톤 링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재료가 바로 고급 주철. 고급 주철. 자, 고급 주철 중에서도 미아나이트 주철이 사용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지금 이런 내용을 주고 자, 무슨 주철인지 찾는 게 나온 것인데, 어떤 문제는 다음 중 고급 주철의 특징이 아닌 것은 해서 방금 보신 내용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단 주철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옵니다. 가단 주철. 자, 가단 주철은 주철의 결점인 여리고 약한 우리가 인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열 처리에 의해서 이 편상 흑연을 괴상하여 강도와 연성을 향상시킨 우리가 주철을 가단 주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단 주철은 백주철의 주물을 만들고 장시간 열 처리하여 탄소를 분해시켜 탈단 토는 흑연화해서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많이 나오는 게 우리가 구상 흑연 주철입니다. 자, 구상 흑연 주철은 우리가 이제 강도와 연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용융 상태 중에 이게 중요합니다. 주철 중에 마그네슘. 자, 이런 마그네슘, 세륨 또는 칼슘 등을 첨가해서 편상 흑연을 구상한 것을 우리가 구상 흑연 주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다른 말로 우리가 노들러 주철, 덕타일 주철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주철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번 고급 주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4번을 보겠습니다. 자, 4번. 자, 금속 및 경질의 금속간 화합물로 이루어지고 그 경질상의 주성분이 여기에 동그라미를 치면 되겠습니다. 주성분이 WC, 탄화텅스텐입니다. 주성분이 탄화텅스텐인 것으로
독일의 비디아 제품을 시작으로 미국의 카볼로이, 영국의 미디아, 일본의 턴갈로이 등으로 제품이 소개된 것은 자, 우리가 초경합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초경합금. 자, 초경합금은 뭐 텅스텐, 티탄, 몰리브덴 등의 경질합금 탄화물 분말을 코발트, 니켈을 결합제로 사용해서 이 1400도씨 요 온도도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온으로 가열하면서 프레스로 소결 성형한 절삭 공구를 우리가 초경합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 자격증 시험 보는 선반에도 사용되는 선반의 바이트 앞에 결합이 되는 바이트 팁 같은 것도 우리가 초경합금으로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경합금은 한국에서는 초경합금이라고 부르고 미국은 카볼로이, 영국은 미디아, 그다음 일본은 턴갈로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고속도강이 나왔으니까 보면 우리가 표준 고속도강의 조성이 있습니다. 자, 표준 고속도강의 조성이 있는데 표준 고속도강의 조성은 텅스텐이 18%, 크롬이 4%, 바나듐이 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암기 방법은 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우리가 자, 지금 일단 텅크바라고 외우시면 돼요. 이 텅스텐, 자, 여기 텅스텐, 크롬, 그 다음에 바나듐. 자, 그래서 우리가 텅크바인데 어떤 친구가 이런 텅크바라는 아이스크림을 물고 가는데 자, 4대 1로 싸우면 우리가 욕이 나오죠. 이렇게 욕이. 자, 이런 욕이 나오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텅크바. 텅크바 물고 가고 있는데 4대 1로 싸우면 내가 1이야. 그럼 당연히 수적으로 불리하죠. 그래서 욕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18, 4, 1에서 텅크바. 그래서 고속도강의 표준 조성은 텅스텐이 18%, 크롬이 4%, 바나듐이 1%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 보겠습니다. 5번. 자, 5번. 자, 육사황동의 주석을 0.75에서 1% 정도 첨가하여 판, 봉 등으로 가공하여 용접봉, 파이프, 선방용 기계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자, 먼저 문제의 핵심 키워드는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자, 육사황동의 주석을 지금 1% 정도 첨가한 것. 자, 정답은 자, 육사황동 1%한 것은 자, 네이벌 황동인데요. 자, 여러분들 밑에 이제 정답은 2번이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가 구리합금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표시해 놨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필기하셔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리합금이 있습니다. 구리합금. 자, 이렇게 구리합금에는 크게 황동하고 청동이 있습니다. 자, 황동하고 청동이 있는데 구리합금이니까 당연히 구리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황동은 구리에다가 우리가 이제 구리에다가 아연을 첨가한 거고, 청동은 우리가 구리에 주석을 첨가한 겁니다. 자, 문제는 황동 쪽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이 황동을 보시면 황동은 크게 73황동하고 우리가 64황동으로 나눠집니다. 자, 73하고 우리가 64황동으로 나눠지는데 자, 당연히 73은 아연이 30% 함유하고 자, 그 다음에 64황동은 아연이 40% 함유됐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연이 많이 함유하면 함유할수록 우리가 인장 강도가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64황동은 인장 강도가 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목적이고, 자, 73황동은 연신율이 최대예요. 자, 연성이 문제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황동을 써야 되는데 인장 강도가 좋은 곳에 써야 되면 우리가 64황동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4황동은 우리가 문주 메탈이라고 부르고 조직은 우리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개를 놓고 암기하실 때 아연이 많이 들어가면 단단해져, 경도가 커져.
그래서 육사항동은 인장 강도가 73항동보다 좋고 황동 중에 인장 강도가 가장 좋은 것은 육사항동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황동에 이제 주석을 섞은 건데 주석 항동을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제 우리가 주석 황동이 있습니다. 황동의 내식성을 계산한 건데 자, 문제에 나온 게 이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에드미럴티 황동은 73 황동의 1%의 주석을 첨가한 거. 자, 네이벌 황동은 64 황동의 1% 주석을 첨가한 것을 네이벌 황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아까 한번 보시면 자 5번 문제를 보시면 64 황동의 주석을 지금 여기 0.75지만 여기 1%가 있죠. 그래서 1%를 이 64 황동의 주석을 1% 첨가했구나. 이것은 뭐 뒤에 것도 볼 필요 없이 네이벌 황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에드미럴티 황동은 64 황동의 아니죠. 잘못했네요. 자, 64가 아니라 자, 73 황동의 1%의 주석을 첨가한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염두해 주시고 자, 구리합금의 이번에는 청동. 자, 청동은 구리하고 주석을 합금한 건데 청동의 종류에는 자, 포금, 알루미늄 청동, 베릴륨 청동이 있습니다. 자, 포금은 우리가 이제 대포, 포신 재료를 만드는 데 많이 사용되고 아까 여러분들 문제에 나왔던 알루미늄 청동. 자, 우리가 선박용 추진기, 선박용 프로펠러, 그 다음에 자기 풀림 현상이 있다라는 거 암기해 주시고 자, 베릴륨 청동은 우리가 베어링, 고급 스프링, 용접용 전극에 사용된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황동 구리합금은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탄소강의 황, 납 및 흑연 등을 첨가하여 가공 재료의 피삭성.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우리가 피삭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피삭성과 그 다음에 정밀도와 절삭 공구의 수명을 길게 개선한 강인데 자, 정답은 일단 쾌삭강이 되겠습니다. 자, 쾌삭강은 뭐냐면 우리가 가공이 더 잘 되게끔 가공 재료의 피삭성 이제 잘 깎이게끔 잘 절삭이 되게끔 만드는 것을 우리가 피삭성이라고 하는데 이 피삭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잘 절삭이 되니까 절삭 공구도 수명도 그만큼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요구 성질을 개선한 구조용 강을 우리가 쾌청하게 절삭이 잘 되는 뭐 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쾌삭강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첨가하냐면 이렇게 황하고 납을 첨가합니다. 지금은 쾌삭강을 물어봤지만 도리어 거꾸로 다음 쾌삭강에 첨가하는 원소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에 황하고 납을 첨가하면 우리가 황쾌삭강, 납쾌삭강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삭성하고 쾌삭강은 거의 동일선상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핵심 키워드는 아공석강입니다. 자, 아공석강에 탄소강의 탄소 함유량이 증가할 때 나타나는 기계적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것은 자, 먼저 여러분들 이걸 한번 보시면 우리가 탄소강의 분류가 있습니다. 자, 탄소강의 분류는 탄소 함유량에 따라 나눠지는데요. 먼저 아공석강, 그리고 공석강, 그 다음에 과공석강이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를 한번 보시면 자, 지금 자, 먼저 이렇게 Y축은 실온에서의 조직 구성.
즉 뭐 페라이트, 펄라이트 뭐 이런 거고, 자, 이쪽에 지금 X축이 탄소량입니다. 탄소량. 자, 탄소량인데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기준이 0.77%가 기준입니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아공석강을 볼게요. 자, 아공석강은 탄소가 0.2 중에서 0.77%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부분인데 이 아공석강은 그럼 조직이 이 페라이트하고 이 펄라이트가 지금 혼합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공석강이고, 먼저 보시면 그 다음에 이 공석강은 이쪽으로 탄소가 0.77% 함유한 건데 얘는 100% 자, 펄라이트 조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과공석강은 0.77에서 우리가 2.11%까지인데, 자, 얘는 이 시멘타이트와 이 펄라이트가 혼합 조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아공석강은 탄소량이 점점 늘어날수록, 자, 이렇게 보시면 탄소량이 이쪽으로 점점 늘어날수록 이 페라이트는 감소하고, 자, 이 펄라이트 양이 점점 늘어나죠. 이 펄라이트 양이 점점 늘어납니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자, 아공석강은 탄소량이 늘어날수록 페라이트는 줄어들고 펄라이트가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 펄라이트가 늘어나니까 인장 강도하고 경도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아공석강은 0.0에서 0.77의 탄소를 함유한 강인데, 자, 여기서 보시면 얘는 페라이트와 펄라이트 혼합 조직인데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탄소량이 많아질수록 펄라이트의 양이 증가해서 경도와 인장 강도가 증가한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자, 아공석강 탄소 함유량이 증가할 때 나타나는 기계적 성질에 대한 틀린 겁니다. 틀린 거. 자, 인장 강도가 증가한다, 경도가 증가한다, 당연히 항복점이 증가한다. 답은 연신율이 증가한다입니다. 연신율이 감소한다가 맞습니다. 자, 연신율이 감소한다. 자, 연신율이 감소한다가 맞습니다. 자, 감소. 자, 우리가 연신율은, 자, 연성이 큰 재료일수록 값이 크는데 이 연신율은 금속의 연성을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아까 우리가 탄소량이 늘어날수록 아공석강은 펄라이트가 늘어나니까, 우리가 펄라이트가 늘어나니까 연성은 감소되고 우리가 경도 및 강도가 증가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다시 보시면,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조금 자세히 보면서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도리어 보시면 이 펄라이트가 이렇게 증가하고 0.77이 되는 공석강은 펄라이트 100% 펄라이트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공석강, 공석강, 과공석강 중에 가장 인장 강도가 큽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자, 공석강은 0.77%의 탄소를 함유한 강이고, 공석반응. 자, 이게 가장 100% 펄라이트 조직으로 인장 강도가 가장 크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장 강도가 가장 큰 것도 나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과공석강은 0.77에서 2.11% 탄소를 함유한 강이고, 얘는 시멘타이트하고 펄라이트 혼합 조직입니다. 자, 과공석강은 이 시멘타이트하고 펄라이트 혼합 조직이죠. 얘는 탄소량이 점점 늘어날수록 이 펄라이트가 줄어들기 때문에 경도가 감소돼서 얘는 나중에 여기 지금 주철 부분에 보면 이렇게 잘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탄소량이 많아질수록 경도가 증가하고 인장 강도가 감소하고 이 매짐 성질이 증가하여 깨지기 쉽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8번. 자, 나사의 용어 중 리드. 자, 이 리드입니다. 리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정답은, 자, 리드는 우리가 1회전 시 이동한 거리입니다. 1회전 시 이동한 거리. 자,
여기 보면 나사가 1회전할 때 축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입니다. 자, 그래서 공식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공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나사를 한 바퀴 돌렸을 때 축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우리가 리드라고 합니다. 리드. 자, 그러면 여기서 리드를 보시면, 자, 리드 L은 우리가 피치. 자, 피치 곱하기 나사의 줄수입니다. 자, 먼저 피치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나사산하고, 자, 나사산의 거리, 이것을 우리가 피치라고 합니다. 피치. 이 피치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한 줄 나사일 때는 이게 나사의 줄수니까 1이 되겠죠. 즉, 한 줄 나사. 이 한 줄 나사일 때는 즉 리드와 피치가 같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드, 피치, 줄수. 나사 줄수가 이제 두 줄 나사. 이 두 줄 나사일 때는 리드가 한 줄 나사보다 2배가 되겠죠. 즉, 축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한 줄 나사보다 두 줄 나사가 2배 정도 더 많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사의 리드 구하는 공식은 꼭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사의 리드는 우리가 피치 곱하기 줄수다. 그래서 이 피치는 나사산하고 나사산의 간격이고, 그 다음에 얘 N은 나사의 줄수입니다. 자, 한 줄 나사일 때는 얘가 1이니까 L하고 피치하고는 같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을 보겠습니다. 9번. 자, 축 설계 시 고려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이런 것들은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축 설계 시 고려할 사항은, 자, 강도, 응력 집중, 변형, 진동, 열응력, 열팽창, 부식, 이런 건데요. 자, 그래서 9번에 보시면 우리가 제동장치는 축 설계 시 고려할 사항 거리가 멀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10번. 자, 볼트의 머리와 중간재 사이에 또는 너트와 중간재 사이에 사용하여 충격을 흡수하는 작용.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 큐. 충격을 흡수하는 작용. 충격을 흡수하는 작용은 우리가 와셔 스프링이 되겠습니다. 와셔 스프링.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와셔 스프링 그림을 찾아놨는데, 여기 보시면 얘가 지금 와셔 스프링입니다. 와셔 스프링. 자, 이렇게 생겼는데, 자, 와셔 스프링은 이제 볼트 머리하고 중간재 사이에 또는 너트 또는 중간재 사이에 충격을 흡수하는 작용하는 게 와셔 스프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른 것들도 한번 보시면, 먼저 3번의 벌루트 스프링은 이렇게, 자, 보시는 것처럼, 자, 먼저 벌루트 스프링을 보시면, 자, 태엽 스프링을 축 방향으로 감아 올려 사용하는 것으로 압축용으로 쓰인다. 이게 벌루트 스프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션바는 원형봉에 비틀림 모멘트를 가하면서 비틀림 변형이 생기는 원리를 이용한 스프링인데, 자, 여기 보시면, 자,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자, 흐려서 안 보이지만 일단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이런 것들이 토션바입니다. 토션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코일 스프링. 자, 코일 스프링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자전거 안장에 보면 코일 스프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판 스프링. 우리가 이제 트럭, 승용차 말고 트럭 같은데 에 들어가는 스프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일 스프링, 하중의 방향에 따라 압축 코일 스프링과 인장 코일 스프링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 자주 사용하는 자전거 안장은 압축 코일 스프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1번이 되겠습니다.